이상진 사단법인 한국축산진흥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자로 윤세영 대한양계협회 경기도 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현 한국축산경제용어조사분석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송준익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영주 한국농어민신문 농축산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셨던 안용기 안일농장 대표님은 중요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장인 이상진 한국축산진흥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축산진흥회 회장 이상진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금년같이 무더운 여름에 잘 이겨내시고 또 사업을 잘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오늘 이 좌장을 맡긴 것은 한국축산진흥회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닭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퇴임을 하고 퇴임 후에도 지금도 계속 우리 계란하고 이 양계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나 싶고 제 소개를 우리 어차피 양계인들이기 때문에 양계와 관련된 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구구데이죠, 그죠? 그 구구데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구구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구구데이 하고 또 매년 4월 9일을 화이트데이로 해서 여러분들 화이트데이 하면은 뭐 사탕 주는 날 이렇게 하는데 그 사탕 주는 그런 화이트데이가 아니고 화이트데이라는 우리 이 화이트미트 백색 닭고기 백색 고기를 먹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미트를 먹자 해서 이제 화이트미트를 먹는 날 그래서 이제 화이트데이를 4월 9일로 하고 그 구구데이가 화이트데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계란 또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외국에 출장을 다녀보면은 이 한국의 이 계란 소비량을 닭고기 소비량을 이제 가출 레포트 낸단 말이죠. 하면은 깜짝 놀라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닭고기 계란 이거밖에 안 먹느냐. 그래서 저기 이제 오늘도 쭉 통계들 나오는데 그 통계 처리 방식이 한국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계란도 그 실제 내용물만 따진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실제는 한 계란 한 개 55g 정도 되는데 55g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계란 한 개 한 50g 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로 나오는 거고 닭고기도 외국에는 주로 지육으로 많이 따지는데 우리는 정육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보다 닭고기 계란 적게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많이 먹는데도 그렇게 돼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자 해서 제가 이제 2011년도에는 지금은 계란 300개 시대 그걸 제가 이제 그 300개를 먹으려면은 그냥 매일 후라이만 먹고 뭐 삶아만 먹어서 그래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계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란 요일별로 소비 형태를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권장을 하는 지금은 계란 300개 시대를 주창을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한테 마이크 넘기게 하는 싶습니다. 오늘 토론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패널 토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정 토론은 여기 패널 토론에 지정된 순서대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 패널 토론 외에 내가 이 정말 우리 양계 이 환경을 위해서는 제가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그 좀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 뭐 필요하면은 또 질문을 받도록 받는 순서를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지금부터 우선 가장 먼저 대한양계회 경기도 지회장 윤세영 지회장께서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협회 경기도 지회장 윤세영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부터 그 6개 이제 그 경기도 그 지회장을 겸해오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대한양계협회가 여러 가지로 그 뭐 일 처리나 이런 부분들 과거에 뭐 이용재 회장님이 계셨을 때 열심히 뭐 한다고는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제 항상 대화를 하는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 생산자가 있어야 유통이든 가공이든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항상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여름도 보면은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더웠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AI가 이제 걱정되는 그 계절이 오는데 왜 정부는 AI 백신을 만들어 놓고도 안 하는가?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들 앞에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6개 그 계열화 쪽에서 가지고 가는 키로당 그 단가에 대해서 지금 계열화 쪽에서 우리 농가한테 120원, 130원 정해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벌써 30년 거의 6개 계열화가 적자화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사항 우리 농가들 산란계는 그래도 지금 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조금 더 길게 간다고 그래서 그 0.05에서 0.07로가 이제 지연되는 이런 사태 정부도 실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진단이라고 그럴까 의사가 말한다면 그걸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경기도 지회장으로서 6개뿐만이 아니고 산란계 저는 6개 산란계 토중따, 3개, 종계 안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모든 것을 제가 읽고 있다. 농장에서는 저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제 받아드리겠고 저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 키로당 분기단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는 게 현재 계열화에서 지급하는 그 120원이나 13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전략적인 걸 보면은 자기네들도 작년부터 내가 그 계열화하고 우리 경기도에 6개 지부장님들이 모여서 한번 막장 토론을 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은 도에서도 그걸 지금 굉장히 움츠리고 있어요. 계속 저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아마 올해 모르겠어요. 이제 그동안 폭염 또 금방 또 AI라고 하는 이제 밀려오니까 그걸 핑계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끝장 토론을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기회를 지금 토의를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혹시 그 산란계가 됐던 그 6개가 됐던 지부장님들 계시면은 그 다음 토론 날짜가 되면은 아마 연락이 가면은 꼭 그 도로다 집결 좀 하셔가지고 계열사하고 아마 많은 토론 좀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6개 아까 키로당 분기단가 문제는 사실 이제 계열사가 닭을 이제 우리한테 출하시킬 적에 3개 이제 대주수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하를 해보면 한 차가 100원씩의 어떤 단가 계약 그러면 무조건 3,000kg, 4,000kg가 되면은 30만 원, 40만 원에 그 실은 도둑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 그 사람들은 몇십 마리 더 올리면 1.3이 4도 되고 5가 7도 되고 이걸 갖고 100원씩 가져보니까 하루 저녁에 10대인가는 이제 6개 사육할 때 이제 그것도 내 가슴 깊이 이제 박혀져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닭은 키로당 단가 계약만
단가만 갖고 따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하할 적에 가져가는 것은 키로수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할 때 뽑아가는 걸 왜 농가에 그것을 전가시킵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증 문제, 뭐 무항생제, 친환경, 아니면 또 햇서, 동물복지, 그 이제 단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무항생제하고 친환경 인증은 동시에 묶어서 같이 갑니다. 그 누구나 안 하는 농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농장에서 과연 친환경, 햇서, 동물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현재 사료를 만드는 그 사료 공장도 전부 햇섭을 안 한 사료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농장에 우리는 햇섭된 사료를 받고 있는데 과연 농장은 햇섭이 뭐냐, 보자. 마당 쓰는 게 햇섭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그걸 지금 강조를 합니까? 무항생제 하면서도 농가에서는 뭐 인증에 있어서는 뭐 항생제 검열을 또 하고, 또 나중에 뭐 살을 아가슴을 떼어가지고 또 하고, 2중 3중에 어떤 것이 우리 농가에 어떤 그 자주 어떤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것도 취약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또한 개선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바로 저희들한테 이제 직접적인 건 뭐냐면은 AI, 백신 꼭 해야 된다고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서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듯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몇몇 계열사의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지금 지연되고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매일 AI 백신 중요하게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왜 백신을 안 하는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뭐 드릴 말씀도 뭐 저만 하는 거 아니고 저한테 의견 주십시오. 저 얼마든지 제가 도전을 하고 해서 좋은 의견 위에다 보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자꾸 잡음이 나오는데 우리 윤세영 경기도지회장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충 뭐 요약을 한다면은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정말 그 우리 이게 이 뭐 계열 이 값이 정말 맞냐 안 맞냐, 사실은 이 계열화 사업이 한창 그 세들의 산지율이 조금 넘었으나 93년 그죠? 93년도 정도 돼서 이제 계열화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됐는데,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은 120, 키로당 120, 130원. 정말 그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또 AI 백신 문제도 지금 여기 토론해가지고 여기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필요한 거는 정책부에 전달이 되고, 또 필요하면 또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AI 백신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증제 문제,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대해서 또 나중에 그 블로에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은 또 관련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조사분석실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기현 대표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제 김기현입니다. 원래 이 세미나 주제가 환경 개선 교육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거기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환경 문제는 앞서 이제 경기도 특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배경은 제가 좀 생략하는데요. 이 경기도가 특히 이제 경기도 자체에서 축산 환경에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했었어요. 악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참여하면서 컨설턴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역할로 참여하면서 현장에 있는 얘기를 약간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협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봤을 때라는 걸 보게 되면 말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축산이 규모가 된다. 따라가지고 두수가 늘어나니까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서 이제 그 플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개개 농장보다는 이제 광역적으로 지역적으로 토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한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합적인 컨설팅 사업인데요. 이 컨설팅 사업에는 특종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란계부터 해가지고 뭐 한우, 양돈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산란계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장 얘기와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한 얘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 내용은 사실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갔을 때는 4단계를 봅니다. 4개를 보는데 개사 내부와 그리고 개사 외부 그리고 이제 TV사 내부, TV사 외부 여기 이 부분을 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주 내용은 그거죠. 악취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거냐 또 감소시키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뒤에서 지금 송진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환기 부분이거든요. 기회적인 부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컨설팅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돈만 투자하면 되죠. 돈만 투자하고 제일 좋은 거 아까 말씀하신 동물 복제해가지고 줄이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이론적인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동물 복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동물 복제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데 뭐 두수 들면 그만큼 냄새는 준다. 냄새 주니까 민원이 줄 것이다. 글쎄요, 그건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런 부분인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특히 개사 내부에서는 이제 개분 이송벨트에 의해서 개분이 좀 많이 축적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취가 발생하는 게 있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환풍기 문제죠. 환풍기 문제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요즘 또 특히 문제되는 게 산란기뿐만 아니라 모든 특종이 동일합니다. 퇴비사 내 외부죠. 퇴비사 내 내부나 외부. 그런데요, 퇴비사가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에 의문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글쎄,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봤을 때 이러는 그렇습니다. 그냥 막아라. 막으면 좋죠. 근데 그 부숙되나요? 자연적으로 안 되고 부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이 4가지 부분을 컨설팅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개사 내부 같은 경우는 이송 벨트를 좀 빨리 하게 되고 청소를 많이 해가지고 좀 적재된 걸 줄이는 게 필요하고 외부에서는 이제 그 보기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이제 안개분무 시설이죠. 이 안개분무 시설은 산란계 외에 다른 축전도 동일하게 합니다. 안개분무 시설을 인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좀 줄여라 아니면 물로 녹여라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풍기 뒤에 퇴비사의 이제 방진 공간 같은 걸 써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줄인다. 뭐 양동 같은 경우 사실 냄새를 이렇게 모으죠. 집진 시설을 갖고 합니다. 근데 뭐 아직 그 산란계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냄새를 좀 줄이자. 줄이는 건지 나가는 걸 막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커튼 같은 경우 가지고 막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퇴비사 내부 이게 이제 건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밀폐시켜라라는 게 첫 번째 그 저희들 컨설팅도 현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밀폐시켜라. 그리고 교반을 자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밀폐시키니까 공기가 주입이 잘 안 되니까 교반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역할을 그 밀폐시키면서 공기가 주입되는 것을 좀 대신 교반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비 내부와 안에 안개분무 시설 등을 좀 설치해가지고 좀 냄새를 밖으로 빼지 말자라는 거가 되고요. 뭐 퇴비사 외부에서 컴포스트입니다. 컴포스트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자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이런 똑같은 대안을 내주고 똑같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비용이죠. 비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비용을 얼마나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장 컨설턴트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장의 얘기와 동떨어진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때문에 악취를 없애라. 뭐 악취 발생 없애는 거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줄이든 없애든 하면 되잖아요. 키우는 걸.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저희 입장은 이제 뒤에 이제 승진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기계적인 부분, 한계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나 외부 쪽에 냄새 부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들. 뭐 가장 쉬운 예를 따지면 이제 그 양돈처럼 아예 그냥 무탄돈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사실은 농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도 있고 사실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악취 예전에 비해서 무지무지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 냄새 난다 그래요. 새로 이제 그 농림부에 그 직을 맡으신 분들이 와서 냄새 맡으면 냄새 난다. 근데 과거에 계신 분들은 또 아니라 그러고 현지에 계신 분들은 또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그 누가 질문했듯이 동물복지가 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깨끗한 농장 얘기인데요. 깨끗한 농장이 지금 곧 10,000개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0개입니다. 7,000개인데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10,000개가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건 아직 저도 잘 장담을 못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 대안이 이제 동물복지 부분인데 동물복지는 자연스럽게 그 사육수수를 줄이는 거죠. 그 전 단계가 앞서 이제 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0.05에서 0.07호로 규제가 된 부분들이 사실 거기 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동물복지 인증이 아니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는 거에 사실은 가장 먼저 출발점이 사실 산란기가 됐고요. 2030년에 양돈에 이제 그 수출 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축정 중에서 동물복지형으로 가는 게 이제 산란계다 보니까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 부분인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원래 올해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그게 좀 문제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얘기 즉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얘기 민원 같은 부분도 많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그 요청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이제 컨설팅 다니면서 제가 예를 들어준 건 좀 한 개의 농장인데 사실 그 농장의 컨설팅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했고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정부도 하겠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는 농가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특히 그 환경 부분, 환경 개선 환경 개선의 제일 중요한 악취 부분은 좀 더 개선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장 얘기다 보니까 길게는 안 하고 좀 짧게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도 같은 좀 공감을 했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오늘 경기도 아까 축선절제과장가요? 그 생각이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저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접근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된다. 우리 지금 우리 주상경제연구원에서 정말 컨설팅 내부 문제, 개사의 내부 문제, 또 개사 외부의 문제. 그래서 이 효과들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설명 못했지만은 축산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개선된 저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 또 혹시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쏘아들여가지고 이 악취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이 악취 문제는 이제 또 이단에 또 발표해 주실 우리 이 현암대 송준희 교수가 이 계좌의 한기나 이 악취 문제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준비한 내용 외에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악취는 가장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악취는 왜 발생하는지 발생 원인부터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죠? 발생된 악취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도 있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악취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에 제가
뭐 오늘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은 그 하다 시간이 너무 하여튼 악취 발생을 줄이는 접근 방법을 제가 오늘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시고 다음에는 그 우리 정말 환기 전문가신 연암대학교 우리 송질 교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연암대학교 송길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와서 보니까 동물복지 친환경 하다 보니 옆에 이상재 원장님 계실 때 제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실 동물복지 인증 기준안 산란계 양돈 사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회가 새로운데 20년 전이나 사실 지금이나 10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 특히 아쉬운 건 양계 분야에 사실 환기 시설에 대한 발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축사, 개사에서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은 사실 천장이에요. 천장. 지금도 물론 단열이 있어야 되지만 천장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는 거하고는 환기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개사를 리모델링 하시려면 환기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천장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환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입기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입기구로서 사계절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겨울철에는 내부에서 바로 공기를 넣어서는 안 되는 국가예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내부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고 겨울철은 사실 복도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입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곳이죠. 그죠? 특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환기 시설 겨울철에 다 같이 보면 대부분 터널 환기 하나 가지고 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 터널 환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개발된 여름철에 특히 고온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쿨링패드, 터널 환기.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쿨링패드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고온 닷스인데도 쿨링패드를 바로 개사에 붙여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쿨링패드를 제대로 설치하려고 하면 복도 외부에 설치해서 그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거쳐서 계산으로 들어가면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터널 환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터널 환기에서 특히 산란계 길이가 한 100m 정도로 볼 때 한 70m 정도 지역에서는 산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특히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붕대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안 되는 또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또 지붕대기를 하시면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압에 의해서 닭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절적인 환기 요령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악취 문제, 아까 악취 말씀하셨는데 발생 원인도 있고 사실 전달 물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악취의 사실 전달 물질은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됐든 큰 먼지가 됐든 특히 계산은 뭡니까 닥터하고 먼지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든 전달되는 악취가 민원 발생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밖으로 가는 닥터리나 먼지를 포집하는 게 사실 1순위예요. 그래서 대단하게 큰 포집 아니더라도 그늘막이나 차광막 이런 거 설치하시고 그곳에 사실 물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오존수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저렴한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물리적 플러스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은 악취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닭은 특히 개사에서 나는 악취는 사실 오존 정도로 해도 90% 정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치 요령이 있겠죠, 그죠? 1단보다는 이제 2단이 되어야 되는 이런 요령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다음에 주시면은 제가 성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환기 전문가니까 결국은 그 우리 입기구의 중요 잘못된 문제 또 여름에 고온다습한 데서 그 쿨링 패드의 문제점 역시 이제 우리나라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겨울하고 여름하고 환기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또 악취 문제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필요하면 또 질문하면 또 다시 보충 답변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토론 마지막으로서 한국농어민신문의 우리 전문 기자이신 이영준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농민신문 논설위원 겸 축산 전문 기자를 맡고 있는 이영준입니다.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축산농가 그 환경 개선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서 뭐 축분이야 이제 워낙 뭐 정리화된 처리 방법이 있어서 제가 언급은 안 하고요. 앞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제 그 양계장의 그 악취 문제예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더해서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좀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그거를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딱 크게 이제 세 번을 이제 운다고 그러죠. 이제 태어날 때 울고, 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계장에 악취 민원 들어올 때 울고,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제일 크게 오는데, 분들로 지금 양계장에 들어오는 그 악취 민원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특히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확대되면서 자꾸 뭡니까 그 아파트나 그 단지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축사 쪽으로 지금 근접을 하면서 냄새가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그 작년 7월이죠. 전남 보성에 이제 하도 그 악취 민원에 시달리던 농장주가 이제 가축 사육투수를 이제 축소하라는 행정의 어떤 시정 명령을 받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지금 발생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앞에서 언급했던 뭐 기술적인 기계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부분은 없는가? 그 부분 첫째로는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상당 부분 지자체,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좀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중앙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건 뭐냐면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이라고 아주 이쁜 이름을 걸고 지금 농장에서 뭐 다들 좀 열심히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라. 내 농장은 내가 아름답게 가꿔라.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축분 악취 처리 문제가 과연 이게 농장에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제 산란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9월 1일자로 지금 사육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생산량 줄고 이제 뭐 설비 부담 가중되고 있죠. 그다음에 육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성적인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금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구하기 어렵죠. 또 각종 자재는 올라가죠. 이런 상황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서 또 악취 냄새까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 정책 목표를 수립해서 세부 방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그 충남 아산에서 이제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어느 아파트 단지 근처에 뭐 말도 못하는 그 양계 그 개분 냄새가 막 엄청나게 심해갖고 막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관에서 가보니 부숙이 덜 된 이제 그 개분이 그 인근 그 논에 밭에 옥수수 재배밭에 뿌려진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악취 저감용 미생물 10톤을 살포하고 비누로 개분을 덮고 난리를 쳐서 가까스로 이제 그 조치해서 막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태극비 부숙이 안 된 게 지금 유통이 되면서 문제가 이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태극비 부숙에 대한 확실한 관리 감독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용인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는 상당히 그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체계적으로 악취 저감 부서 10개 부서를 다 불러다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협조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축분 그 비료 공정에 대한 컨설팅을 딱 들어가서
문제가 뭐냐고 딱 집어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고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전문가들이 구성한 컨설팅 지적을 하면은 자,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예산이 뭐냐. 그러면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지원을 해서 그 문제가 되는 이번에는 뭐 이제 주품 비료 그 공장 그 지붕 쪽으로 이제 냄새가 샜는데 그쪽을 이제 막는 조치를 해서 이제 그 악취를 좀 막는 방법을 취했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 영민시가 연간 한 260건의 악취 민원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좀 치밀하게 컨설팅을 하고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1년 후에는 260건이 70건으로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요거는 이제 양평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저 양평군은 뭡니까 여러 가지 묶여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묶여서 뭐 상당히 어려운 환경부는 상당히 어려운 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수님 그다음에 축협 주민들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24시간 고정식 악취 측정기를 양평군 자체 예비비로 TV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군청 기후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환경사업소 팀장, 하다못해 양평읍장, 축협 상임이사, 양평군 주민 대표. 그래서 이제 14명을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완전 전문가로 이제 움직이면서 1년 동안 임기 1년 동안 모임을 정례해서 자 우리 마을에 뭐 문제되는 게 뭐냐, 뭐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악취를 뭐 예년 대비 한 4분의 1까지 이제 줄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악취에 대해서 이제 뭐 지자체나 각각의 어떤 농장에 맡길 게 아니고 어떤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비 부습도 부분은 뭐 계속 문제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좀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컨설팅을 딸랑 컨설팅만 끝나지 말고 그 컨설팅 했으면 자 뭐가 필요하냐, 예산과 연계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광범위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이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각 수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축산 전문 기자답게 각 지역별로 우수 사례를 아마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시간을 많이 들어서 더 많은 사례를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 같이 해결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에서 이제 뭐 유관 단체나 기관이나 같이 해야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서를 들어서 질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충 토론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온 누구 그걸 소속을 좀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플로에서 토론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지역하고 뭐 예를 농장이라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육개를 키우고 있는 안성 육개지부 사무를 맡고 있는 최민기라고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I 방역 문제는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육계는 AI가 안 걸리는 원인이 어느 정도 온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AI가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란계나 오리는 아무래도 오리 같은 경우는 온도 관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 정부차 경기도 차원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난방비를 10%를 지원을 해주면은 온도 1, 2도만 올려도 AI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다 면세유 쓰니까 그 면세유 쓰는 거 다 확인이 되니까요. 한 4개월 정도 쓰는 거에 한 10%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육비 문제는요. 여기 육개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닭을 키워서 출하할 때는 회사에서 차 10대 20대 오면 그 인건비하고 출하비하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병아리 들어올 때 입추비는 안 해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갖고 갈 때는 돈을 주고 입추할 때는 병아리 받는 비용은 우리가 내고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면은 닭이 우리 게 아니고 회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폐사 비용까지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계속 온난화되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도 계열사에서 전기료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겨울에 난방비는 지원해 주고 전기료는 왜 지원 안 해줍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안성에서 4월달에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어요. 농번기에는 저희 가축 분뇨가 밭에 많이 나가니까 시민들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 안성시 13군데에다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니조포스라는 제품을 지금 저희 농가에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냄새를 잡아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넣는 동이 측정기로 하면 5ppm 나오고 안 넣는 동은 8ppm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냄새 저감 제품은 농가에서 50% 하고 정부에서 50% 지원해주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100%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게 그걸 써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해서 우선 AI 발생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 계열 사육비 문제, 그다음에 약치 문제 요약해서 해주셨습니다. 아마 좋은 의견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걸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천에서 온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육계 농가들이 다 육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비도 안 올라가고 모든 게 안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갔는데 내 인건비만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계 농가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세를 주면 제 건물인데도 그 사람이 살면서 임대료를 냅니다. 회사에서 우리 육계 농장 임대료는 안 줍니다. 왜?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우리 농가한테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는 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사육에 대한 거는 우리의 노동비를 착취해서 쓰는 건데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네들 닭대주고 하니까 그냥 네가 그걸로만 걸어먹어.
그렇게 하면은 이건 정책에 어긋난 건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합니다. 또한 우리 여기 육계 사육이나 이렇게 산란계는 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육계 같은 경우에는 농약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너네는 갑과 을의 관계라. 이거는 너네는 갑하고 을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은 직업이 무엇이냐? 축산이냐? 아니냐? 축산인입니다. 농림부나 중앙회에서 이거를 확보히 해주지도 않고 너네는 머슴이냐?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그러면 과연 이 시 지부에 6개 농가를 하면서 축산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는 사람 다 잘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건물의 감가상각비 그거는 꼭 지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건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잠깐 계열 사육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육계 계열 사육이 이제 활성화된 게 제 기억으로는 1993년도 4년도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됐고 이제 산란계는 양계 단지가 95년도 96년 7년 8년까지 그래서 제가 전국에 쭉 조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산란계는 그때 단지화가 되고 규모화 되고 육계는 이제 계열화가 그 전에 있었지만은 활성화된 건 정부에서 많이 지원 내려고 계열업체 많이 지원해줬죠. 그게 93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농가에서는 정말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보상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여튼 이거를 우는 사람한테 젖주는 거예요. 우는 애한테 젖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해주시고 이제 또 우리 육계는 잘 계열해서 육계 협회가 있죠. 그죠? 옛날에 개육협회가 육계 협회밖에 개육협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간 데마다 계속 그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누가 한마디로 바로 해결될 건 아니다 싶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빅블로에서 아마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결국 여기 이 주 내용이 오늘 이 악취 문제 같습니다. 악취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시설 문제가 육계 쪽에 계열 사육비도 문제 있고 하지만은 오늘 주로 논의된 게 이제 악취 문제인데 약간 이 악취 이제 이 한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에서 뭐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악취가 주로 이제 개분에서 나오죠, 그죠? 그 개분에서 왜 악취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가스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암모니아 가스거든요.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그 코를 자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 가스가 무슨 가스인지 아세요? 암모니아 가스는 우리 사료에 있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질소가 소화가 안 됐으면 그 질소가 분해돼 가지고 그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럼 암모니아 가스가 당도에 적게 발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백질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사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닭 사료에서 다른 성분은 소화율이 70% 80% 되는데 단백질 소화율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단백질 뭐 40%는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똥으로 그만큼 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료를 잘 만들면은 그 70% 80%까지 이 소화율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료를 가장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사료를 그 만드는데 그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서 이제
가정 중인데 안 믿는 사람은 어제도 제가 또 다른 계란을 삶다 보면 계란에 저 노른자 주변에 파란색을 그런 것도 이제 결국은 그 사료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이제 계란 뭐 삶는 온도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사료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사료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 영양을 흡수를 하는데 거기 소장 육모가 잘 발달돼 있어야 흡수가 잘 돼. 그 소화율이 높아진다. 그 소장 육모 우리 이제 사례 항생제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면은 그게 소장 육모가 항생제 장벽이 얇아져요. 장벽이 얇아지면서 소장 육모가 아주 잘 안 자란다. 그 소장 육모가 안 자라는 얘기는 단백질 소화 능력이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악취 저감제, 소위 악취 저감제가 그 사료 첨가제가 있고 이제 생산돼 가지고 악취 저감을 받고 있는데 사료 첨가제 그게 결국은 소장을 육모를 발달해주는 그게 이제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생균제가 됐든지 뭐 다른 균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제들이 이제 장을 발달시켜서 소화 흡수해서 똥으로 단백질이 덜 나오게 만드는 방법. 그럼 이제 단백질 그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100%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온 똥에서 이제 발생된 악취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송주 교수가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발생된 악취에서는 또 거기 악취 저감 물질 있죠, 그죠? 뭐 자염소, 산소 등등 뭐 그런 것들 하면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송진희 박사하고 제가 같은 사무실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이런 걸 하니까 악취가 한 80% 정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물을 갖다가 개불에도 뿌리지만은 우리 도개장 같은데 그죠? 도개장 냄새가 많이 독합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다 청소를 그렇게 하면 도개장에도 냄새가 안 나요. 아주 떨어. 그래서 이제 생산된 거기서 이제 그 악취를 좀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개분을 갖다 이제 어떻게 악취를 덜 나게 가공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살포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그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크게 이제 아까 사료 문제, 그다음에 장 육모 발달 문제, 그다음 생산된 개분의 이제 처리 문제 이런 거는 그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정말 정책적으로 정부에 지원할 거는 그런 쪽에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 농장의 시설물로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그거는 또 사람마다 또 차이 농장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그 우리 축산이 양계가 우리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